네. 네. 뭐, 저희, 지금부터 할 내용은요, 예, 저희 예비, 이제 한대보고 들어오려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대입 전반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이 한대보고 같은 이제 자사고를 선택을 하셨을 때는, 아마 자사고에 들어갔을 때 그만큼 기대하시는 바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한대보고라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입준비 강연이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포괄적인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많이 말씀드릴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사고라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라면 역시 종합전형을 지원하고, 그리고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한 강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 커리큘럼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분명한 강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가장 많은 전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다들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감을 잡기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모님들께서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뭘 할지를 모르겠다. 학교 활동들 많이 있고, 그리고 교내에서 아이들 열심히 내신을 위한 공부, 수능을 위한 공부, 그리고 또 수행평가도 요즘 많으니까요. 수행평가까지 여러 가지를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비교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도대체 종합전형을 위해서 적합한 활동, 종합전형에서 유리하게 입시를 치러나가기 위해서 적합한 활동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게 보통 어머님들, 특히 또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학생부 기록이 평가자들한테 좀 더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학생부의 그 활동들을 보이게 만들지, 그 자체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사실 어차피 시간은 1년에 365일이고, 그리고 하루 24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죠. 바로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활동을, 또 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하면서 비교과까지 해야 되는데, 도대체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비교과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가 어려움인데, 근데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해야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따져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종합전형이 굉장히 대비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입학사정관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가.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사실 대응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준비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사실 입학사정관들은 이런 걸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학생부에 보면은 여러 활동들이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도대체 학생이 왜 이런 활동을 했는가? 활동의 이유를 물어봅니다. 즉, 보통 이런 것들이 뭐랑 많이 연결될까요? 진로 같은 것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너희 과에 지원한다, 너희 학교에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뇌에서부터 먼저 이 학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통해서 활동의 진정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 활동을 제대로 했는가죠. 그러니까 학생부의 활동들이 깔려는 있는데,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활동을 이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학생부에 놓여있는 그 이야기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활동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학생들이 대입을 경쟁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수준을, 얼마만큼의 퍼포먼스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합쳐서 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인가요, 이게? 예, 결국은 자기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 내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정도의 성취를 보였어.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바로 그것을 입학사정관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진짜 학생을 직접 자기소개서를 읽고 평가하고 면접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보고, 그걸 통해가지고 학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관점에서 학생을 보고 전체 이야기가 제대로 합이 맞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지 그걸 토대로 실제로 학생들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그 관점에서 즉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담을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이야기, 내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지금 진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지금 대입 전형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진로가 중요하고, 즉 어떤 특정한 내가 원하는 학생이 원하는 직업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하고, 바로 그 직업 하에서 그 나머지 활동들이 다 모두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직업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주제입니다. 주제. 여기서 말씀드린 주제가 뭐냐? 학생의 관심사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걸 좋아해. 바로 이런 공부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공부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학생이 역사에 관심이 있다? 또는 아니면 이과다? 그러면은 과학 쪽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화학을 좋아하는데 화학 안에서 뭘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 나는 단순하게 그냥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학생 생명과학자 꿈이구나. 물론 그 자체는 믿어주죠. 근데 그 꿈이 얼마만큼 진지한지는 뭘 갖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 학생이 그쪽과 관련된 뭔가 관심을 보였을 때 이 학생은 정말 진지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꿈을 이야기하는가는 생각보다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얘가 뭐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얼마나 공부했는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노력 정도예요. 얼마나 열심히 얘가 하고 있는가, 열심히 살아갔는가예요. 네.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갔는가는 내가 그냥 꿈이 뭐다라고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진짜 뭔가를 공부한 거죠. 근데 그 공부가 일관성을 보여주면, 즉 학생의 관심사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정말 관심이 있어, 어떤 주제,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과학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좋아하고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1학년 때도 한번 좀 찾아서 공부해보고, 근데 그 관심사가 발전해서 또 변화하고, 그런 모습들 있죠. 그러니까 진짜 좀 리얼리티도 있고 현실성도 있고, 그러면서도 학생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는, 바로 그런 주제들을 찾아서 얼마나 공부했는가, 그게 시작입니다. 이 전형은.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나는 꿈이 뭐고, 그냥 그 꿈이 나는 뭐 외교관이니까, 아니면 나는 꿈이 과학자니까.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책은 최소한도 뭐 몇십 권 이상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조건 논문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동아리는 딱 그 주제에 맞는 무조건 그 동아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바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못 맞춰 나가면 절망하는 거예요. 난 망했네? 종합전형 못하겠네? 동아리가 과학자가 꿈인데 과학 동아리 굉장히 경쟁이 심하거든요. 면접 봐서 들어가요.
이게 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대1 정도 경쟁률 나오거든요. 보통 면접이. 그 동아리 면접이요. 나머지 4명은 못 들어가요. 예.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그 동아리를 못 들어갔으니 끝났구나.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왜냐면 과학 동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애면 내가 과학을 좋아한다는 걸 다른 형태의 동아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는 동아리조차도 동아리 기록 안에 뭐가 들어가죠? 내가 어떤 책을 읽었나? 아니 그리고 또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고민과 연구를 했나가 동아리 기록에 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가 뭘 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뭐가 꿈이라 가지고 동아리를 뭐에 맞추고 그런 식의 관점에서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뭐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진로 희망이 있죠. 예? 학생부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자녀분들 학생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학교 때. 예, 중학교 때 학생부하고 사실은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 차이 납니다. 그래서 자격증 인증란이 없죠. 중학교 학생부에. 예. 근데 이 자격증 인증란은 어차피 우리 한대부고 학생들은 늘 이유가 없는 란입니다. 자녀분들이 이과 쪽 지망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문과 쪽 지망에 가까우세요? 아직 잘 모르시고. 학생 거의 문과 쪽에. 네. 아마 공부하다 보면은, 예, 맞습니다. 방향이 잡히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학을 잘하면은 이과를 가고, 예. 수학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면 문과를 보통 가고 그러죠. 예. 자. 문과 쪽 학생들은 이 부분을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자격증 인증 취득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증은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인증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거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밖에 못 넣습니다. 근데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아무 자격증이나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국가공인 자격증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뭐 프로그래밍, 예, 그리고 산업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따는 그런 자격증, 온갖 자격증들 있죠. 뭐 용접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선반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자격증은 어떤 학생들이 따는 거냐면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실업계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특성화고라고 그러죠. 예, 그 학생들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는 나이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평가하는 사람들은 학생부를 처음부터 사실 펼쳐보긴 합니다. 뭐 이름이나 뭐 인적사항 같은 것들은 별로 관심 없으니까 제일 먼저 접하는 거는 상이죠. 근데 우리 한대부고 학생들이 제 자녀분들이 한대부고에서 아주 탑을 찍으면은 좋겠지만 근데 보통 거기는 경쟁자들이 많이 있고 경쟁이 심하잖아요. 사실은 웬만한 학생들은 아주 최상위권을 찍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자사고도 그런 경향은 똑같아요. 그렇지 못하면 상을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죠? 예. 상은 지금 웬만한 상들은 20%까지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시대에는 무조건 20%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 그러니까 영어 경시대 이렇게 각 과목이 붙어 있고 그 과목과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풀게 해 가지고 그 수준을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 성적하고도 굉장히 겹치는 그런 상들은 무조건 20% 이상 주도록 돼 있어요. 예, 최소 20%까지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잘하는 애들을 위한 상은 따로 있죠. 왜냐하면 상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가상, 예, 가작처럼 우리요. 예. 그런 식으로 뭐 장려상 같은 그런 형태의 상은 그냥 20% 안에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최우수 그러니까 금상, 음상 뭐 이런 식의 명칭을 하기도 하고 최우수상, 뭐 우수상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는데 딱 최우수상, 우수상 딱 이 애들 5% 안쪽. 예, 얘들한테만 경시대회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나머지 20% 안쪽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경시대회는 어떤 식으로 시험 형태가 되어 있냐면 학생들 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대부고는 학생들 다 모아놓고 시험지 싹 다 나눠주고 걔들 다 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 안에 들어갔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내신에서 20% 안쪽이 몇 등급이죠? 3등급입니다. 3등급. 네, 3등급이에요. 애가 3등급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한대부고에서 3등급이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거죠. 네, 한대부고에서 3등급 안쪽에 들어왔다 그러면 분명 뭐는 보여주는 거냐면 얘가 최소한도
서영고 서성원에서 최소 중경의 시선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맞아요. 한den보고 3등급 만족이라고.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대회들은 다 5%예요. 예, 5% 안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못 받아요. 예, 거의 못 받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상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보여주겠다? 현실적으로 잘 못 받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특히나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있는 곳에서는 받는 아이들이 소수예요. 거의 못 받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어차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준은 어차피 내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생 수준을 가늠을 해요. 그리고 자사고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가만히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솔직히 자사고가 현재 그럼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 앞선 학교냐.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정, 그러니까 즉 학교가 학생들을 잘 끌고 간다는 면에서는 좋은데 분명히 그건 있어요. 애들이 인풋이 있잖아요. 처음 내가 들어갈 때 그래도 기대하는 수준이 있죠. 근데 그런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 가지고 100% 잘 간다고 볼 수 없어요. 자사고가. 그러니까 자사고가 잘 가려면 거기 안에서도 좋은 축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적이 좋은 축 안에 들어가 주면은 학교 제도가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그 비슷한 수준의 애들 비슷한 수준의 지금 일반고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근데 그 애들은 보통 그 애들에 비하면은 내신이 한 1.5등급 정도 깎이는데, 근데 그 1.5등급 일반고에서 1.5등급 위에 있는 애보다도 지금 자사고에서 1.5등급 밑에 있는 애가 입시가 더 좋아요. 학교가 받쳐주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받쳐지면서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지 좋은 거지. 그 바깥으로 학생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입시가 되게 어떤 면에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반 거보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전형조차도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설명드릴 건 비교과지만 비교과는 어디까지나 서브다. 일단 내가 내신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학교를 갈지를 결정하고 난 뒤에 이런 비교과 활동도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수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진로 희망 사항입니다.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의 학부모 진로는 안 적혀요. 이제부터. 네. 지금 새로운 지침이 사실 학부모 진로는 애초에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었는데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간략하게 쓰도록 학생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냥 학생의 꿈, 그리고 이제 특기 흥미도 이제 안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거라서, 작년 기준에 의해서 적혀져 있지만, 지금부터는, 얘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고, 간략해지고, 이제 얘만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원래 그랬었어요. 어차피 평가에서 보지도 않고, 그리고 학부모보다는 학생 진로가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진로에 대한 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머님들도 그렇고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얘를 일관되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똑같이 항상 3년 동안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학년 되면 학생들이 이거 막 중문안박으로 바뀌었다고 되게 겁내해요. 내가 좀 입시를 고민 안 하고 그냥 막 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진로보다는 오히려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이게 바뀌는 데 맞춰가지고 학생의 관심사가 정말 바뀌어주고 진지하게 공부를 해주는가가 중요한 거지 얘가 일관되냐?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3학년 때 꿈이 내가 쓰는 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어 보이는 과라 하더라도 자소를 통해 가지고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자소를 통해 가지고 정당화 해주면 내가 이 학교 이과를 지원하는데 내가 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역사학과나 이런 쪽을 지원하게 됐는데 사학과 이런 쪽을 지원하게 됐는데 꿈은 외교관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소에서 뭐라고 얘기해서 그냥 얼마 지원할 수 있냐면 어차피 되게 유명한 외교관들은 다 정치 외교 이런 것을 공부했고 정치 외교 이론이 역사예요. 네. 자소에서 그런 얘기를 써가지고 그런 얘기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지원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정작 3학년 때 꿈 때문에 어떤 과는 지원할 수 있지만 어떤 과는 지원 못한다? 이런 게 없어요. 종합전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화인 거죠. 아마 설명회 여기 말고도 딴 데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예 안 따라 설명에 전혀 안 가보셨나요? 그건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럼 이런저런 설명 가보시잖아요. 그럼 이런 종류 얘기를 하면은 얘 갖고 막 그러니까 진로 가지고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신화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꿈 상관없어요. 자기소개서에서 애가 설득력 있게 내가 꿈이 이런 건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A인데 근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Z라는 과에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자소서 안에서 그걸 잘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은 I don't care라고요. 평가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거 그걸 설득하지 못한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력 정도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 관심 있고 진짜 좋아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진로 같은 걸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입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에 대해서 강박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수업터가 매우 중요해요. 자, 한대부 같은 경우는 동아리가 되게 많아요. 네, 동아리 되게 많습니다. 상설 동아리가 46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동아리가 46개고요. 근데 자율 동아리가 50개가 넘어요. 학생들이 그냥 만든 동아리예요. 이런 것들은 물론 학생들이 졸업하고 그러면 없어져요. 계속 유지가 되진 않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뒤에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그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계속 하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유지되기도 하지만 그냥 2학년 학생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학생들이 같이 만들어서 2학년까지 끌고는 갔는데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상관없죠. 왜냐면은 그 다음 학생들은 다른 동아리를 만들 테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만든 동아리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도 인문사회 과학 예치는 정말 다 망라 있어요. 엄청 주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한대부 같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강점이에요. 동아리가 46개지만 동아리 이 46개 중에서 진짜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동아리는 10개 안쪽이에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설 동아리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주제와 관련된 동아리를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한대부는 좋은 게 자율동아리 그냥 만들면 된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인원은 필요합니다. 예. 인원은 5명이 필요해요. 모여서 만들면 돼요. 그리고 한대부 좋은 점이 그런 애를 모으는 게 쉬운 거예요. 일반고도 자율동아리 제도는 있거든요. 근데 자율동아리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안 하거든요. 네,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동아리를 만들기가 되게 좋아요. 자, 자율동아리, 그러니까 동아리 순수한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냐. 동아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지침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R&D가 중요하다. 소논문 쓰는 거 중요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논문 쓰기가 소논문에 대한 기록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저기로 바뀌었어요. 주제만 적을 수 있어요. 주제만 적고 학생 몇 명이 이 논문을 썼는가, 소논문을 썼는가, 그리고 기간 있죠. 얼마나 소요되는가, 시간이. 이것만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의 설명을 드릴 때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논문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문의 주제가 뭐냐,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학생이 보여준 통찰력이 뭐냐가 기록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그런 통찰력 같은 건 못 써요. 왜냐하면 제목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충분하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는 뚜렷한 방식으로 논문이 쓰여져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그렇게 제도가 바뀐 거죠. 자, 근데 동아리 기록은 어떤가요? 동아리 기록은 제한이 거의 없어요. 학생이 그 동아리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게 내용이 어떻다는 얘기를 동아리는 쓸 수 있어요. 즉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짜 주제에 대한 관심사를 정말 잘 써줄 수 있는 게 논문보다는 오히려 동아리로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아리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딴 거보다도. 네. 그전에는 논문 같은 걸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되게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면 이제 그게 막혔으니까 동아리를 뚫어야 되는 거죠. 동아리를 가지고 잘 써야 돼요. 자, 지금 보시죠. 자, 이 학생은 앞에서 인문사회 분야 교수가 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야?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중요하죠. 동아리에서 어떻게 하죠? 동아리에서 이 학생이 국제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제기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기껏 해봐야 어떤 거냐면 이거 그냥 토론 동아리거든요. 이름만 국제기반이라고 되어 있지 이거 그리고 또 학교도 일반고예요. 일반고에서 가지고 있는 국제기반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외고에서 하면은 영어 토론이라도 하는데 일반고기 때문에 영어 토론을 못해요.
예, 그냥 토론반이에요. 근데 문제가 다만 주제가 사회적인 주제일 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주제를 뭘로 했냐? 이 동아리 주제를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보건과 개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예, 이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이런 식의 주제가 왜 좋냐면 이 학생은 어디 갖다 놔도 돼요. 문과에서. 웬만한 과는 그냥 어디 다 갖다 놔도 이 주제는 맞는 거예요. 정치외교? 당연히 맞죠? 국제문제니까. 예를 들어 고려대 보건정책, 이 학생이 고려대 보건정책 지원해가지고 합격한 학생인데 고려대 보건정책? 보건이잖아요. 국제보건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 당연히 맞죠. 그리고 웬만한 이런 식의 브로드한 이런 식의 그 주제는 웬만한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다 한마디씩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학생이 그냥 내 관심사를 그냥 드러내면 어디든 사실 알고 보면 갖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아리로. 네. 동아리에서 이렇게 자기 관심 주제를 드러내고요. 네. 그러면서 그 활동을 어떻게 했나를 지금 여기 쓰고 있어요. 그 안에서 모의유행 같은 거 좀 하면서 소위 말하는 학생들끼리 그 주제를 토론했어. 그리고 나는 뭔 주장을 했어.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에서 학생이 학과에서 학과 반에서 학생들 영어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똑바로 열심히 하면서 그걸 또 애들한테도 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했다는 거 쓰고 있어요. 네,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자율활동에서도 내 공부와 관련된 내가 영어 특히나 이 학생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가 주특기인 학생이었어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특기자 이런 걸 한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자기가 영어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자율활동에 넣어줬어요. 자율활동이 사실 알고 보면은 거의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자율활동을 이용해가지고 자율활동 이거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잘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한 대 보고만 해도 자사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기록은 그냥 일반 국어에 비하면 훨씬 잘 써주시는 건 맞거든요. 근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아무런 주제를 선생님한테 주지 않으면 제대로 기록이 안 돼요. 선생님도 뭘 써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뭐 일안 같은 경우는 담임이 쓰는 난이에요. 이건 동아리 담당 교사가 쓰는 난이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반 애들의 활동을 속속들이 다 아나요? 아니거든요.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생활 기록부도 복붙이 많거든요. 그냥 애 써준 거 거의 똑같이 그대로 붙여가지고 다른 애를 또 써줘요. 한 애를 쓴거가지고. 그거는 애가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친해지고 선생님들 들이대가지고 이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소재를 줘야 돼요. 한 대 보고도 선생님에 따라 근데 이제 담임이 누구고 담임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기록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애한테 소재를 갖고 오게 시키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고 나니까 내가 다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조언은 그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가변성이 커요. 선생님이 애들 걸 갖고 오게 하는 선생님이 소재를 그냥 갖고 오게 하고 애들한테 어느 정도 써오게 만들어 오는 선생님이면 되게 활용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해야 나 이거는 이 문제는 내 거니까 내가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조언이 훨씬 더 제한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활동을 뭔가 했는데 기록을 안 해주는 일은 없어요. 기록을 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이거는 꼭 기록해달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 써줘요. 네. 그런 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서술 내용을 내가 컨트롤 못하면 서술 내용도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정유라 사태도 터지고 막 이러니까 교육부 움직임이 사실 평가를 되게 더 건조하게 쓰도록 만들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못 쓰도록 한다고요. 아까 논문 같은 경우 옛날에 논문 내용도 안에서 선생님이 관심 있으면 서술해주면서 자세하게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목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문 제목이 못 알아듣는 것밖에 평가자가 못 보도록 이렇게 더욱 학생들 내용을 건조하게 만들려고 지금 계속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이런 주제 드러나게 하고요.
이와 그래도 가깝거나 아니면 꽤나 유사성이 있고 아니면 학생이 정말 보여주는 관심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형태로 1학년 때 이렇게 동아리를 했으니 동아리에서 이런 주제를 또 했으니 다른 영역에서 다른 학생과 다른 항목들에서 이와 연계된 다른 관심사들이 드러나면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이런 학생부 곳곳에 등장하는 이런 여러 학생의 관심사가 들어가는 활동들을 파편 이렇게 점점이 존재하죠. 그럼 그 점들을 서로 읽는 거거든요. 아, 이런 활동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 활동으로 또 활동이 또 놓여있는 그 활동을 또 점으로 읽고, 예, 그리고 또 다르게 놓여있는 그 활동을 점으로 읽고, 또 독서 같은 활동들 있죠. 그런 걸 또 점으로 이어서 다 이어갔을 때 말이 되면, 그러면 잘 평가한단 말이에요. 즉, 학생이 그런 어떤 주제를 고민하면서 활동을 여기저기다가 잘 퍼뜨려서 학생부에 배치해두면,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건 해석할 수 있어요. 즉, 그런 활동들을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동아리 주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학생 사례를 보여드리면서요. 지금 이렇게 동아리 주제를 맞추면서 이 학생이 어떻게 가느냐. 소논문에 청소년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본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즉, 이것도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즉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국제적으로 다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죠. 즉, 그 문제에 맞게 이 학생은 지금 소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만 등장해도 평가하는 사람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얘랑 얘를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 학생이 이걸 왜 했을까? 우리과 왜 왔을까? 그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대보고 강점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일단 고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R&E. 예, R&E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문 자연계열 양쪽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제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R&E 기록 감독을 변화에 따라 주제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제목밖에 못 들어가니까요. 예, 그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자, 근데 이런 주제가 마음대로 선택 가능하다는 건 매우 강점이에요. 자, 그리고 논문대회 통해가지고 상을 주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트 프로펠이라 그래가지고 인문하고 고전하고 합쳐가지고 특별 강좌하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물을 학생부에 다 기록 가능해요. 일단 한대보고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못하는 강좌가 되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런 강좌는 꼭 시킬 것 같아요. 논문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진로 활동에 이런 식의 그 개인 과제 연구 대회, 즉 논문 같은 대회를 열고 그 대회의 내용을 자세하게 써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상 같은 경우도 수상을 했을 때 수상 기록 안에 앞에 수상 경력에 상을 탔다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논문은 좋은 게 상을 못 탔더라도 그 논문 대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논문을 썼다는 건 기록이 돼요. 즉 언제나 주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이런 활동이 좋은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상은 많이 못 타요. 대회 나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예,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남는 대회는 항상 하시는 거죠. 자, 논문의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사진 넣고 이렇게 하면서 보통 학생들이 한 15에서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A4 용지로요. 이 논문 주제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가 코카콜라부터 배울 수 있는, 코카콜라가 보여주는 마케팅 방식을 통해 가지고 비영리 단체도 그런 식의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논문을 이제 이 학생이 소논문으로서 써본 건데요. 이런 식의 주제들은 테드나 K무크 같은 것들 보면, 그러니까 K무크가 국내 대학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강좌예요. 온라인 강좌입니다. 대학교들이 K무크라는 사이트에다가 온라인 강좌 올려놔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조금씩 보잖아요. 그러면 논문 주제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전문 정보 같은 게 있어요. 네이버 전문 정보 가가지고 거기서 주제 간단한 키워드 몇 개만 쳐도 논문이 나옵니다.
국내 논문들이요. 논문은 학생이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논문 근데 초록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초록을 볼 수 있어요. 초록이 논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짧은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읽어보면 아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글을 쓰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사한 주제를 학생이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제 찾기 되게 어려워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주제를 참고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울시 창의력공모전,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대회니까 예, 당연히 나갈 수가 있고, 이것도 재밌는 대회입니다. 공연, 작품, 문화 콘텐츠 발명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형태에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가 담고 싶은 주제를 담아서 대회에 출품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게 이런 걸 하면 상을 못 타도 기록이 남는다는 겁니다. 항상 생각해봐야 되는 게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상 탔냐 여부가 아니라 내가 이런 퍼포먼스,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걸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 더 잘했을 때 상을 탈 수 있는 거야. 상까지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것까지 가는 게 대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 2학년 때 가서는 기업의 윤리 이런 것들의 주제를 다뤘어요. 저는 솔직히 1학년 때 주제하고 조금 더 연관성 있게 주제의 일관성을 끌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자,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가 바뀐 걸 또 동아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예, 뭐가 됐건 결국은 또 사회과학적 주제를 또 담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봉사활동도 뭘 했냐면 이 학생은 세터민, 북한 이탈 주민, 이 사람들도 소수자들이죠. 예, 그 문제를 또 그 영역과 관련된 또 봉사도 또 하고 있어요. 하는데 어차피 자원봉사 아카데미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팀을 짜가지고 자율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어요. 예, 봉사 교육받고 봉사 주제 가고 싶은 곳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봉사 교육은 합동으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활동 발표도 하고 그리고 수료증도 받고 이런 봉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죠. 자, 그 다음으로 사실 지금 학습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소논문이나 뭐 동아리나 이런 활동 통해 가지고 주제 드러내주고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도 어떤 관심사 가지고 있는가 드러내는 거 매우 중요해요. 자, 근데 이 학생도 세부능력 특기 상황을 선생님들이 잘 써주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교내 대회나 수행평가를 활용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탐구 토론 대회라는 대회는 이과학생 같은 경우가 매우 중요한 대회예요. 이 대회는 교육부에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주제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대회거든요. 근데 이런 과학탐구 토론대회도 발표하는 대회예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해보고 그거를 PPT로 발표하고 그런 형태의 대회입니다. 보고서도 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학 세팅에 들어가주면 되게 좋은 대회죠. 그리고 인문논술 토론대회, 독서 토론대회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우리 한대보고에. 그러면 이런 논술대회나 토론대회에서 내가 어떤 입장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세팅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한대보고 같은 우리 학교는 이런 수행과제를 주제 탐구 형태로 해요. 무슨 얘기냐?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부정풀 척결리와 조상들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조별 연구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특을 이렇게, 얘들은 수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대보고는. 애들한테 주제를 주고서 탐구를 시켜요. 그리고 그 탐구 결과를, 그리고 주제는 어느 정도 자유주제고요. 그리고 그 탐구 결과를 이렇게 써줘요. 네. 주제가 드러나게. 네. 학생의 관심사가 드러나. 내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공부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형태예요. 아, 물론 이게 지금 뭐 한대보고 학생의 세특이라는 건 아니에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한대보고는 이런 활동을 해요. 예. 수행을 이렇게 한다고요. 벌써 다른 애들 수행하고는 되게 다른 거예요. 되게 허접하게 진짜 수행이 이런 식으로 주제가 제대로 안 잡혀있는 활동 같은 걸 안 하고 아니면 이런 걸로 세특을 안 쓰면 세특이 되게 허접하게 읽히거든요. 근데 이 세특이 되게 중요한 게 이거 지금 과목별 선생님들이 1년에 500자씩 써줄 수 있어요. 굉장히 서술 양도 많고 중요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회 또는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활동을 해보고 그 활동을 적었을 때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독서인데, 독서가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독서도 이제 이렇게 서술식으로 못 써요. 책 이름 제목만 들어가도 바뀌었어요, 이번에.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서술도 안 들어가는데 별로 의미 없나? 아니에요.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신빙성을 계속 고민하거든요. 얼마만큼 이 활동이 믿을 만한가. 그러니까 활동이 적극적인데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했나를 고민해요. 제대로 했을까? 똑바로 잘 했을까? 근데 그 똑바로 잘 했는가가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 결국 활동의 일관성이에요. 애가 항상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 활동을 진짜 내용 있게 했는가. 근데 거기에서 독서가 중요한 겁니다. 내용 있게 했는가. 독서의 그 활동들, 벌써 이런 주제 보세요. 이런 주제를 책도 안 읽고 연구 안 하고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연구했다, 고민해봤다, 책도 읽어봤다. 그 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책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내가 했던 이런 주제가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학생이 제대로 했다면 당연히 참고도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서활동이 바로 그 참고도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독서가. 제목밖에 안 들어오지만 어차피 책 제목 보면 얘가 저런 연구를 하면서 이걸 읽었겠구나라고 충분히 느낌이 오거든요. 책이 바로 그런 주제들이 있으면, 학생의 관심사를 또렷하게 반영하는 책이 있으면요. 즉 독서활동은 바로 그런 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도 그렇게는 안 적혔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뭐 에볼라 바이러스, GMO 식품 문제, 이건 토론대 같은 거고요. 윈도우 혐오, 이런 주제들을 논문을 쓰든 아니면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든 드러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책들이 없는 거죠. 그와 관련된 책들이 들어가주면 훨씬 더 내용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학생부 기재 규정이에요. 뭐 논문 활동, 주제, 기간 만들어갈 수 있고, 독서 제목과 저자 만들어가고, 대외 수상 여부는 어차피 4번 수상 여부면 사실 이거는 거의 동호반복한 수준입니다. 원래 그랬었죠. 예, 딴 데다 대외 수상 여부 적지 말라는데 어차피 대외 수상 여부가 딴 데 그러면 딴 항목에 적힌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잘 평가받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사보 보고 상 받았나 그거 보고 평가하죠.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건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뭘 했나 그게 적히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논문 활동 그 중에서도 뭘 했나가 적히기 제일 좋은 건 논문 활동입니다. 어차피 다른 형태의 대회는 내가 뭘 했나? 어차피 뭘 했나를 적을 만한 게 없어요. 다른 대회는. 논문대 이런 거나 뭘 했나를 상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나를 다른 항목에 적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논문 활동은 그래도 제목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그런 식의 활동들은 상을 타든 못하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여간 대신에 예전에는 내용도 쓸 수 있었는데 내용은 못 쓰니까 이제 디테일이나 기록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관심 주제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얘들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본질은 똑같아요. 아무리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 실시합니다. 예. 우리 예비 현대부 고인을 위한 사전 플랜, 이런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잘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플랜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딱 들어보셔도 어때요? 어느 정도 준비 플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관심 주제를 고려해서 저희가 1대1 상담을 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수업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시면 당연히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소논문, 교내 수행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 선택 같은 것들도 해드리고, 동아리 세트 같은 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드려요. 동아리 처음에 내가 1차적으로 내가 들고 싶었던 동아리, 학생들 중 상당 대부분이 어차피 그 동아리 못 들어가요. 거의 북불복이에요. 그럼 다음 동아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그 동아리가 조금 제목이나 이런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나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하고 좀 상관없어 보여도 실제로 맞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학생이 뭘 하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저는 원래 이걸 해요. 학생 맞춤 식으로 해가지고 1대 관리해드리는 학기당 3회 상담하는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마찬가지로 활동 플랜 짜고
어떤 주제로 학생이 활동하면 좋겠나 이런 것들 봐드리는 그런 그렇게 무조건 저는 만나면 1대1로 하니까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손흥민과 과제 탐구 같은 경우는 별도 지도도 또 하고 있으니 저희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학원이 뭐 국어 면에 있어서도 강점이 매우 뚜렷하지만 또 동시에 또 종합전형과 관련된 준비에 있어서도 지금 같은 강점이 있어요. 아마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사실 이런 어떤 주제 중심으로 준비하라는 얘기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종합전형의 사실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책을 몇 권을 넣어야 되나 논문을 몇 편 매년 한 개씩 꼭 들어가야 돼?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소논문이 없으면 대학에 못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더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학원에 또 문의를 따로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시간이